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또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는데요.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었고, 나경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대한민국 영장 기각률은 1%입니다. 99%의 대다수 국민들은 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너무나도 우연하게 김건희와 나경원에 대한 영장 청구가 동시에 기각된 거죠. 왜 99%가 다 발부되는 영장이 이들한테는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요? 남편이 현직 검찰청장이라? 또 남편이 현직 판사여서? 저는 그렇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이들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1%의 특권 세력이었음이 여실히 증명된 순간인 거죠. 단 한 번도 실망을 주지 않는 이 검찰과 사법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커밍아웃하며 윤석열과 나경원 일가를 비호하고 나설 줄은 몰랐는데요. 검찰과 한패가 되어버린 사법부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건희와 나경원의 이번 영장 기각은 마치 검찰과 재판부가 서로 공생하며 서로 간의 이해를 위해 한몸이 돼 움직이는 듯한 착각을 들게 했는데요. 결국은 가재는 개편, 초록은 동색, 한패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법 기술자답게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건데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 이상의 법 기술자, 법꾸라지였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통째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이 김 씨에게 임의수사 의사도 묻지 않고 곧바로 강제 수사에 착수하려 했다는 이유로 무더기 영장을 기각한 건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요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적시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강제 수사를 하기 전 수사 대상에게 자료 제출을 먼저 요구해 증거 확보를 시도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는 내용인 거죠. 어떤 수사가 증거를 인멸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료 제출을 먼저 요구하고 증거 확보를 시도합니까? 불시에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릅니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 팔레기들의 영장 기각 사유가 헌정사상 가장 어이없는 영장 기각 사유가 될 듯합니다.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 정용환 부장검사는 8일 법원의 코로나 콘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주요 증거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익명의 검찰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기각 사유가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원이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을 언급한 데는 수사팀이 김 씨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는 핑계를 법원이 찾아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각 사유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고자 한 의도가 명확한 거죠. 수사팀에서 수사를 안 했다면 놀고 있었다는 건가요? 김건희 씨 측은 수사팀에서 연락 한 번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도 법 기술자들의 스킬이 발휘된 듯 보여지는 대목인 겁니다. 영장 기각을 위한 명분 쌓기인 셈인 거죠. 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경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지난 5일 코바나 콘텐츠 협찬 의혹 사건을 포함한 윤 청장 가족 관련 사건을 특수수사를 담당하는 반부패 2부에 배당했습니다. 대형 비리와 부정부패 사건을 다뤄온 특수수사 부서의 사건을 배당해 고강도 수사를 예고했는데요. 이 사건은
김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컨텐츠가 2019년 6월 전시를 개최할 당시 대기업 협찬이 4곳이었다가 윤 청장이 검찰청장으로 지목된 시점에 16곳으로 늘어난 점이 암묵적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입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연대가 지난 9월 윤 청장과 김 씨를 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그러나 윤 청장을 두둔하는 검찰 출신 법조인들은 법리적으로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청장이나 김 씨가 직접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코바나 콘텐츠 법인과 언론사 등이 이익을 얻는 경우 직접 뇌물죄가 아닌 제3자 뇌물수수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냥 법 기술자들의 말장난인 거죠. 그 돈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제3자 뇌물수수죄는 단순히 직무 관련성으로만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요. 막연히 선처를 기대하고 제3자에게 금품을 준 것은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법을 잘 알고 법을 잘 피해 나가겠다는 수작인 겁니다. 또 자녀 관련 입시비리 부정 채용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는데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 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나 전 의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에도 나 전 의원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가 있는데요. 검찰은 이후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받아 서울대학병원과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의 딸 성신여대 입시비리 및 성적 특혜 의혹, 아들의 예일대 부정입학 의혹,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사유화 의혹 등을 제기하며 나 전 의원을 검찰과 경찰에 12차례 고발해왔는데요. 신의 딸이라 불릴 정도의 치의 법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이게 김건희와 나경원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죠. 어련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법 기술자들이 모인 집단의 수장이며 죄도 있다가도 없게 만들어주는 재판부가 존재하니 이들이 순순히 잡힐 일이 없는 거죠. 영장도 무력화하고 법리를 무너뜨리고 법망을 피해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법꾸라지인 겁니다. 끝으로 진중권이 책을 출간했다는 뉴스가 이곳저곳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중권이 뭔데? 그자가 책 낸 게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 하지만 이내 여지껏 그의 모든 행보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는데요. 결국 책 몇 권 팔아보자고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몸값을 높여왔던 거죠. 책 몇 권 더 팔아보자는 그 얄팍함. 더 나아가 그걸 미천 삼아 강이라도 몇 개 주워 먹어보자는 생활형 입진보였던 겁니다. 진중권 씨, 책 좀 많이 팔아서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나대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